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에 시행된 법원 제9급 한국사 총평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코로나 중에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셨죠? 자, 첫 번째로 2023년 법원 제9급 문제에서는 전체 난이도가 상에 해당합니다. 비교적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떤 분은 쉬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선에서 수업을 했던 분들의 여러분들 유튜브에 해설을 보시면 하나같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어려웠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다양한 사고와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가 몇 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소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험 문제 중에서 9번의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정답이 이사성 설치였는데요. 이사청 설치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 교재에 가서 이사청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에서는 수령칠사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방 우리나라 행정 조직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수령칠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7가지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2개를 강조했는데요. 이번 이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7개를 꼭 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9번에 세종공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공법이라는 내용은 세종 때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한정하면서 다음 아래에서 맞는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경시서가 정답이었습니다. 세조 때 평시서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은 관청 하나하나 다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 문제가 유신헌법에 대해서 1972년 우리나라 7차 헌법 개정이었는데요. 다음번 8차 헌법 개정이 198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8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유신 헌법에서부터 전두환 정권의 8차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분들의 사고가 전체 8년 동안이라는 것을 착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교적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미 배운 내용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르는데 다소 고민이 될 여지를 안고 있는 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열의 9번의 선생님이 하나같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사료문이 낯설거나 혹은 까다롭거나 생소한 내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92점이 넘어가야만이 비교적 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2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체적으로 한국사 총평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5문제 전체 해설 강의를 뒤에 여러분들께 곧바로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느 시대에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정치사가 더욱더 강조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경제, 사회, 문화는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조금 감소했는데요. 경제 문제에서는 공법 하나가 나왔고요. 문화 문제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만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라면은 정치사가 경제, 사회, 행정, 문화사보다도 더 강조되었던 시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딱히 1, 2년을 두고서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약 6대4의 비율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전근대사가 즉 우리나라 고조선에서부터 우리 이
조선시대까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내용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무슨 문제가 몇 개 나왔느냐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전체적인 20여 년 동안의 시험 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딱히 어느 공식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고려가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조선이 많이 나오고요. 어떤 때는 뜻밖에도 고대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몇 문제가 나왔는지 딱히 여러분에게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하고요. 문제 풀이 시간에 1번부터 25번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그 영광에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번 시험을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2024년 법원직 준비생을 위해서 학습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출제 방향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냐? 사료문에 대해서 낯선 것들이 꽤나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료문을 더 풍부하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하던 방식에서부터 알고 있는 사료문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서 확대 사고하는, 즉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하는 머리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드릴 빈출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핵심 키워드 2,800개를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핵심 빈출 1, 2, 3급 위주로 시험이 나와서나 지문 속에서 빈출 4급과 5급에 해당하는, 즉 시험에 2010년 이후로 한 번 또는 두 번 나왔던 빈출 키워드 2,100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되겠다. 즉 도합 2,800개, 2,100개, 4,900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출제 비밀 노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2024년 공부에 대한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총평을 마치고요. 이어서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해설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